제가 맡은 거는 응급실 부정맥인데요. 뭐 응급실 부정맥이라고 특별히 더 새로운 부정맥일 수는 없고, 근데 다만 그 중요한 그 타키카디아, 빈맥 이런 것들이 응급실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전적으로 한번 리뷰하는 차원에서 워크숍을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그걸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강의록의 그 심전도 사진이 좀 약간 작게 인쇄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건 그냥 두셔도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강의록을 PDF 파일로 사진을 좀 선명하게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하트레이트가 지금 거의 180대인데요. 어떠세요? 그리고 잠깐 광고를 하나 해드리면 중간중간에 질의응답을 좀 하라고 노태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답을 잘 맞추시면 이렇게 책자를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4권밖에 없으니까 빨리 말씀하시는 분한테 아마 이게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그 참여하신 분들이 전문의 선생님들도 계시고, 레지던트 4년차, 1년차 선생님들도 계시고, 펠로우 선생님도 계시고, 학생분들도 계시고, 구조사분들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뭐 용어 사용하고 이런 게 좀 만만치가 않은데, 하여튼 조금 감안해 주시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쉽게 일단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 아는 내용, 아는 형식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빈맥이 오면 저희가 QRS 넓이하고 그 RR 간격이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 이런 거를 일단 분류를 하잖아요. 이거는 어디에 속하겠어요? 손 들고 말씀하시면 이거 아마 먼저 가야 되고, 이걸 먼저 해소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좁은 QRS 규칙적인 RR 간격이죠. 가장 유명한 그 타키카디아하고 응급센터에도 굉장히 자주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좁은 QRS고 규칙적인 RR 간격일 때 그 우리가 감별해야 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부정맥이 한 중요한 게 4개 정도 있거든요. 심방세동은 RR 간격이 불규칙적이니까 일단 배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동성빈맥, 사이너스 타키카디아, 그 다음에 심방조동 2대1 컨덕션. 왜냐하면 이게 HDR 플러터가 원래는 300회인데요. 이게 다 심실로 안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2대1로 해서 한 150회 심실 빈맥, 그 레이트가 150회 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PSVT. 제가 좁은 의미 이렇게 앞에 쓴 이유는, 보통 PSVT 하면 저희가 그 AV 노드의 그 리엔트리 타키카디아, 그러니까 심장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방실 결절에서 뱅글뱅글 도는 그 부정맥 회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위로 보내고 아래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거가 이제 대표적인, 그걸 줄여서 저희가 PSVT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넓은 의미로 심방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기, 모든 부정맥을 또 PSVT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컨퓨전, 혼동도 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PSVT는 보통 이 2개, AV 노드에서 발생하는 그 리엔트리, 회기성 빈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 3개를 많이 감별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가끔 심방 빈맥도 있고요. 그래서 좁은 QRS RR 간격이 일정한 규칙적인 빈맥이다 그러면 일단 이 3개하고 그 다음에 심방 빈맥, 이게 머릿속에서 떠올라야지 그 다음에 나머지 일들이 좀 잘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그 심전도에서 우리가 판독을 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 것 같으세요? 일단 이거 받아가시죠. 네. 앞서서 강의를 잘 들으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P웨이브를 먼저 찾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의록에서 심전도가 좀 크게 나와 있으면은 그 P웨이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찾아보시라고 얘기 드리려고 그랬는데 조금 작게 나와서 아쉬운데 그래도 한번 봐보시죠. P웨이브 보이세요? 보이신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잘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부 리드에서만 보입니다. V5, V4 보면은 여기 살짝 이렇게 올라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리드 1을 보면 여기서는 좀 비교적 선명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립리드 2를 보면은 이 P가 앞에 있는 T웨이브에 겹친 것 같은 게 의심되는 게 보여요. 제가 실제 환자를 보면서 심전도를 이제 적용하고 공부하면서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한 4-5개를 꼽으라고 그러면 그 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박수가 빨라져가지고 앞에 있는 T웨이브에 겹쳐서 잘 헷갈리는 거. 그러니까 T웨이브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P웨이브는 그 보통 리듬 스트립 그 맨 밑에 보이는 리듬 스트립에서 많이 찾으시잖아요. 근데 일부 리드에서만 보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V1, 2 이런 데서 잘 보이는데요. 지금은 V1, 2에서 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외려 4하고 5에서 의심이 좀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살짝 볼록 올라온 거 있죠? 보시면은 P웨이브 의심하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리드 2 같은 데서 이렇게 T웨이브가 이상하게 좀 넓적하거나 살짝 이렇게 뾰족하거나 이럴 때 P하고 T가 겹친 게 아니냐 의심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P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이너스 타키카디아 동성빈맥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분석하실게요. 이게 리드 1에서 P가 비교적 잘 보여서 하는 건데 P가 보이면은 이게 P의 레이트, P의 뛰는 횟수를 따지셔야 돼요. P를 찾은 다음에 P가 뛰는 횟수를 찾아야 됩니다. 보면은 P가 있고 그 다음 P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RR 간격하고 PP 간격이 같거든요. 그래서 P의 레이트도 심실이 뛰는 횟수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레이트를 저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P가 앞에 있는 R하고 뒤에 있는 R하고의 간격 이거 아마 강의 시간에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걸 좀 따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 P가 보이면은 얘가 처음 전기가 동결절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QRS 심실로 탈분국돼서 만든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게 대부분 맞긴 맞는데 이 심실을 그 방실결절 같은 데서 전기가 먼저 시작돼서 심실을 탈분국시키고 그 다음에 그 전기가 다시 역방향으로 심방으로 가가지고 이게 나중에 생긴 거인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퍼스트고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게 역방향으로 전도돼가지고 P가 만들어지는 두 번째로 이게 있다고 해서 항상 이게 퍼스트 첫 번째가 아닐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질 때 보통 앞에 있는 R과 뒤에 있는 R과의 이 거리 이걸 따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넓으면 아무래도 여기서 이게 먼저 생기고 이게 나중에 생겼을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생기고 이게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전기가 심실로 전도돼서 심실을 탈분구시켜서 QRS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P를 찾고 그 다음에 P의 레이트, P의 그 맥박수를 따지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R과 뒤에 있는 R과의 간격을 따져서 얘가 먼저인지 아니면
얘가 먼저인데 역방향으로 전도된 건지 그런 걸 한번 따진다. 이거 기억하시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건 P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잘 보면 이렇게 V5, V6, 리드 1 이런 데서 일부에서 보이고 T웨이브도 겹쳐 보여서 사이너스 타키카디아, 동성빈맥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고요. 근데 이 환자 보시면 혈압이 지금 낮아요. 50에서 40대고요. 열도 40도가 납니다. 저혈압의 원인은 뭘까요? 누구 손 들고 말씀하시면은 네, 선생님 말씀하시죠. 네, 되게 너무 심박수가 빠른 경우도 이게 저혈압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보다는 대부분 다른 전신 질환이 있어서 이렇게 혈관이 확정된다든지 폐혈증 이런 것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선생님 일단 이거 책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PSVT 환자가 왔을 때 혈압 떨어지는 경우 사실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이 빨리 뛴다는 이유만으로 혈압 떨어지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전신 질환, 전신 혈관 확장 이거가 주로 원인인 경우가 많거든요. 치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3번이요? 네. 생리식염수 1리터. 플루이드를 충분히 줘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들. 그런데 저희 당직 레지던트 선생님은 좁은 QRS 빈맥이고 RR 인터벌이 레귤라하고 P가 잘 안 보이니까 그럴 땐 보통 PSVT가 많거든요. 사실 심전도만 보면. 그래서 아데노코를 줬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방실결절에서 이런 회기성 부정맥 회로가 만들어졌을 때 이거를 차단하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PSVT를 먼저 생각하고 약을 줬죠. 그때 반응이 없죠, 당연히. 그 다음에 저희 레이던 선생님이 뭘 했을 것 같으세요? 네, 선생님. 어느 거요? C번이요? 근데 원래 6mg을 주고선요 안 돌아가면 그 다음에 더블 도스 해가지고 12mg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레이던 선생님은 약을 더 강하게 줬습니다. A를. 물론 나중에 전기 충격을 줬지만 선생님 뭐 거의 맞으신 거니까 이거. 그래서 이 경과를 잠깐 보시면요, 네로우 QRS 타키카디아, 좁은 QRS 빈맥 180회여서 PSVT 생각해서 아데노신을 줬죠. 그리고 반응이 없으니까 용량을 증가시켜서 12mg 줬는데도 또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기 충격을 줬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좀 이게 사실은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게 좀 환자한테 나쁜 거죠. 그러니까 말 프랙티스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방실결절에서 이런 회기성 원형 회로가 발생해서 PSVT가 생기면 그때는 전기 충격 주면은 효과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SA 노드 동결절에서 몸 상태가 나빠가지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느라고 보상성으로 이렇게 전기가 빨리 가게 될 때 이럴 때는 전기 충격 주면 외려 열심히 뛰는 심장을 이렇게 억누르는 그런 나쁜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 선생님은 전기 충격을 줬는데도 반응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할 수 없이 딴 거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수액을 계속 주게 됐죠. 그리고 이제 심박수는 조금 좀 좋아졌고요. 150대로. 네, 수액 치료 2시간 후에는 심박수가 아까 180에서 15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피가 그렇게 잘 보이진 않는데요. V2 보시면 여기 약간 볼록한 거 보이시죠? 이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T웨이브에 겹쳤던 게 이제 레이트가 좀 느려지면서. 한 케이스 더 보시겠습니다. 이게 파워포인트 버전이 바뀌어서 60대 여자분이시고요. 맥박수 거의 150인데 이렇게 왔습니다. 역시 네로우 QRS, 좁은 QRS고 RR은 일정하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이너스 타키카디아, PSVT, 심방 조동 2대1 컨덕션 이런 거 의심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어려울 땐 어려운 거 중에 HR 타키카디아 이런 게 있는데 제일 먼저 판독해야 될 게 P웨이브가 있는 거냐고 말씀드렸죠. P웨이브 어떠세요?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환자도 결국 근데 림리드 2를 보시면요. T웨이브가 굉장히 뾰족하고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P웨이브가 겹친 거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요 사실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T웨이브가 굉장히 이상하게 높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사이너스 타키카디아입니다. 그리고 환자는 열이 사실 났었고요. 그러니까 전신질환이 좀 있었던 거죠. 결국 요로결석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폐혈증이 와가지고 심박수가 동성빈맥이 생긴 거거든요. 이런 경우 이 환자도 사실은 저희 당직 레지던트 선생님이 아데노신 주려고 그러는 걸 이제 저희가 전문의가 이제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그냥 플루이드 준 건데 경험 적을 때는 심박수가 저렇게 규칙적으로 빠르게 뛰는데 피가 안 보인다 그러면 아데노신 주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근데 PSVT는 비교적 멀쩡하다가 심장만 빨리 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신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건 아까 좀 전에 T웨이브인데 이거하고 지금 심박수가 좀 느려진 다음에 비교해 보세요. 좀 다르죠 모양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T하고 P가 서로 겹쳤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보니까 임상에서 특히 응급실 수준의 그 진료에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심폐소생술협회 타키카디아 성인 빈맥 치료 알고리즘을 보면요, 거기에 이런 게 있어요. 두 번째 단계에서 언더라인 코스를 찾아서 치료해라.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책은 없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가면요, 빈맥의 근본 원인을 왜 빨리 뛰는지 심전도만 보지 말고 임상적인 걸 보라는 얘기예요. 오늘 사실은 심전도 워크숍이긴 한데 결국 환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심전도하고 비심전도적인 부분을 이렇게 서로 융합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임상적인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신질환이 있어서 심장이 보상성으로 빨리 뛰는 건지, 전신은 멀쩡한데 심장 자체 빈맥이 회로가 활성화돼서 그냥 파닥파닥 빨리 뛰는 건지 구별을 하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임상에서 생각보다 많이들 실수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케이스인데요. 여자 70세 환자분이 가슴 두근거려서 오셨고요. 맥박수는 180이고 그냥 갑자기 이렇게 발생했다고 그러네요. 이것도 역시 QRS, 좁은 QRS와 RR은 굉장히 규칙적이죠.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질문이 심전도를 보기 전에 환자 상태하고 히스토리를 봐서 추정을 하라는 거죠. 이건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1번 같으세요? 3번 같으세요? 네, 이건 3번입니다. 그러니까 전신질환 분위기가 지금 없잖아요. 그냥 갑자기. 물론 두 글자밖에 제가 두 단어밖에 안 쓰긴 했습니다만 여하튼 전신질환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냥 심장 자체 빈맥 회로 활성화 이런 거를 생각하셨죠. 이렇게 되면 이제 PSVT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빨간 게 뭔가 하면요, 저희가 이걸 맥시멈 사이너스 레이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보상은 전신 질환이 있어서 심장이 보상성으로 빨리 뛸 때 이거 주로 누가 하냐면 동결절이 합니다. SA 노드가. 근데 SA 노드가 전기를 빨리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의 그 최대 횟수가 보통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220에서 나이를 빼면은 15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트레이트가 지금 맥박수가 180이니까 이거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도 우리가 이게 동성빈맥이 아닐 수 있겠구나 이런 거 추정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거는 너무 의존하시면 안 돼요. 저건 좀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 할 거는 이제 P가 있는지 봐야 되겠죠. 계속 저희가 얘기 나왔는데 어떠세요? 아마 작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P 보이세요? 보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어디서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리드에서 보이죠? 투쓰리에서요? 그래서 PSVT는 보통 P가 안 보이면은 의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사한 이런 환자들이 왔는데 P가 안 보인다. 그러면 그냥 PSVT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리드에서 주로 잘 보이냐면요. V1하고 립 리드 2 이런 데서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리드들을 잘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 어느 걸 P를 의심하냐? 요게 지금 P가 의심되는 거예요. 요거. 뾰족한 거. 밑으로 뾰족한 거. 물론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이걸 보고 무슨 P라고, 이게 그냥 QRS의 원래 모양하고 같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완만하게 잘 넘어가야지 원래 정상적인 건데, 이게 뭔가 이렇게 뾰족한 게 보이면요, 이건 일반적인 겁니다. 심전도를 저희가 볼 때 뭔가 뾰족한 게 보이면 P가 겹친 거 항상 의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PSVT의 P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심장 가운데에서 전기가 뱅글뱅글 도는 회로 때문에 위아래로 동시에 전기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QRS에 묻혀서 안 보인다는 게 실제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QRS하고 같은 타이밍에 발생하기 때문에 묻혀서 안 보이는 건데, 가끔 보일 때는 이 QRS 끝날 무렵에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QRS의 끝나는 부분, 이 부분에 뾰족한 게 좀 있는지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V1하고 립리드 2에서. 그래서 저런 게 보이면 PSVT의 그 심장 가운데서 전기가 밑으로 위로 가는데 역방향으로 전도된 레트로그레이드 P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하죠, 영어로. 그리고 역방향으로 전도된 P웨이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P를 찾게 되면은 P의 횟수를 따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횟수는 보시면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이런 식이죠. 여기 하나. 그러니까 R과 R의 횟수하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R과 뒤에 있는 R과의 간격을 따진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사이너스 타키카디하고는 정반대죠. 여기가 훨씬 넓고 여기가 훨씬 좁으니까 이거는 얘에 의해서 얘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앞에 있는 게 발생하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발생한 거겠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죠. 저희가. 그래서 PSVT, 다시 말하면 ABNRT. 이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Typical ABNRT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AV 노드에서 발생하는 뱅글뱅글 도는 회기성 원형 회로에 의해서 발생하는 타키카디아, ABNRT.
RT는 조금 다르지만 여기서 그것까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이게 제일 흔하니까. 그럼 저런 환자들 오시면은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심전도까지 봤어요. P웨이브가 안 보여요. 혹은 QRS 끝나는 부분에 V1이나 림리드2에서 조금 보여요. 아 좋아, PSVT 같아. 전신질환도 없어. 그냥 심장만 파닥파닥 한 150회 뛰는 것 같아. 네, 손 들고 한번. 예, 영어로는 발살바 매뉴버, 그 미주신경 자극 이런 거를 하게 되죠. 이거 병원에서 생각보다 자주 안 하는 편이에요. 병원에서 자주 하는 편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생각보다 잘 안 해요. 왜냐면 아데노신 주면 그냥 바로 돌아오니까. 하지만 IV 라인 잡아야 되죠. 환자 찔러야 되죠. 약 들어가야 되죠. 약 들어가고 나서 이게 멈출 때 굉장히 그 기분이 엄청 불쾌합니다. 그래서 발살바 매뉴버를 하는데 권장하는데 이거는 미주신경을 그러니까 베거스 너브를 저희가 자극을 하게 되면은 부교감 신경이 자극이 활성화돼가지고 그 방실결절의 그 전도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치료 아데노신하고 비슷한 치료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방법이 있고 모디파이드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변형된 방법이죠.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성공률이 굉장히 낮아요. 한 17%, 아무리 좋아도 20% 잘 안 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개발을 해봤는데 이런 걸 개발했는데 모디파이드 방법을 이거는 성공률이 확 올라갔어요. 한 거의 50% 육박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한번 병원에서 열심히들 혹시 구조사분들이나 뭐 전연차 레지던트 선생님 있는데 뭐 2, 3년 차가 약을 주려고 하는데 잠깐 스톱. 이거 한번 해보죠. 한번 이렇게 말씀해보세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 혈압계에다가 라인을 이렇게 잘 커넥터를 연결해가지고 입에 문 다음에 후 불면은 이게 40mm 머큐리까지 올라가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40까지 올라갈 때까지 불라고 환자한테 시키는 거죠. 15초 동안. 그래서 스탠다드 방법은 그렇게 하고서 불고 나서 그냥 45초 기다리는 거고요. 변형된 방법, 모디파이드 발살바는 그렇게 하고 나서 환자를 눕히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45도. 그거를 15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0초 기다리고. 요게 추가된 거죠. 다리 들어 올리고 눕히는 거. 이렇게 했더니 성공률이 좀 올라가더라. 그 혈압계 연결해서 40 머큐리 하기가 좀 불편하실 때는 10cc 주사기를 입에다 물린 다음에 바람을 여기 살짝 움직일 때까지 바람을 천천히 세게 불어넣어봐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그게 40 정도에 해당된대요. 그래서 이거 방법을 한번 해보실 걸 좀 권장하고요. 약이 안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좀 낫죠. 요걸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모디파이드 발살바 매뉴버 이렇게 치시면은 영국 사람이 만든 비디오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보여드릴까 하다가 시간 관계나 뭐 녹화하시는데 뭐 저작권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했는데. 그 다음에 그 미주신경 자극하는 게 이런 방법이 있죠. 이게 목에다가 이렇게 손가락 누르는 거. 이건 뭐라고 부르죠? 카로티드 사이너스 마사지인데 이건 연세 있는 분들 살짝 위험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제 여기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 누르다가 이제 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사실 좀 피하시는 게 낫고요. 그 앞서서 했던 발살바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관장 자세로 환자를 눕힌 상황 이게 쭈그리고 앉은 게 아니고요. 환자를 눕혔다고 생각하시면 니 체스트 포지션 그러니까 무릎을 가슴 쪽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숨을 깊이 들이쉬는 상태에서 내쉬지 말고 딱 버티고 배에 힘 주고 좀 복잡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관장 자세를 취한 다음에 숨을 깊이 들이쉰 다음에 딱 참고 배에 힘 주는 거. 그래서 이 흉곽 내압을 올리는 거. 그러면 이제 역시 자극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끔 쓴 상태에서 혼자 그냥 자기한테 연습하다가 이렇게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절대 서서 본인한테 연습하지 마세요. 이걸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실습 때 PK 선생님들한테 이제 의과대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자기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설명. 그러다 실제 쓰러져가 싱콥이 와가지고 아주 강하게 자극이 된 거죠. 그럼 그럴 때 이제 머리도 다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